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왜 이것들이 이렇게 일본 구구의 주장과 똑같이 하느냐. 진실은 뭐냐. 진실은 뭐냐. 한일 문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자. 이게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한일 협정 박정희 때 한 거. 청구권 협정. 네. 네. 총 8억 달러. 그런데 나머지는 우리가 차관을 빌려서 갚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얘기하면 안 되고 3억 달러 무상으로 받은 그것만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오늘 또 한홍구 성모회대 교수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기가 막히더만. 그거 우리가 받은 돈 갖고 뭐 경제 개발에 썼다고 했잖아요. 네. 경제 개발할 당시에 어떤 뭐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했을 거 아니야. 일본 기업들. 그래 일본이 다 일본 다 벌어먹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돈 받아서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뭐 경제 성장한다고 뭐 경제 개발한다고 그 돈을 또 일본 기업한테 준 거야. 그럼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1대1로랑 똑같은 거네요. 중국 기업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차관을 빌려주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맞아요, 개발해서 맞아요. 쓰고 그러니까. 하는 방식이 네.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중국하고 조금 다른 거는 당시 일본은 배상 비즈니스라 그래갖고 배상을 해주고 비즈니스를 땡겨먹는 뭐 이런 거였는데 제가 요 주장을 2010년에 김대중 대 김영삼이라는 훌륭한 책에 벌써 지금으로 다 10년 전에 썼어요. 그거를 지금 뭐 저 한홍구 교수나 JTBC에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10년 전에 쓴 거를. 네가 한 얘기였습니까? 내가 한 얘기지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네. 오늘도 그 얘기 거기도 조금 포함됩니다. 아, 네, 네. 포함되는데 네. 일단 이 한일협정 문제는 이승만 때 원래 하려고 했죠.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우리가 전승국이 안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못 받는 거야. 그래 엎어졌다가 나중에 그러면 일반 배상 말고 청구권으로 하자. 청구권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이승만 정부 때 이 청구권 협상이 시작됐는데 당시 일본 놈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죠.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에게. 왜? 왜? 36년간 벌고숭이산을 푸르게 바꾸고 철도를 건설하고 논밭이 늘어난 거 그거 다 우리 때문에 아니냐라고 당시 대표인 구보다가 협상에 와서 이런 망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협상 테이블 뒤엎었지. 이 안 해. 그래서 그래 나가리 된 거예요 그때. 나가리. 순화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야부리는구나. 아이 사람이 말이야. 응? 근데 막 지금 이영훈이 주장이 바로 이 주장이거든. 옛날 53년에 이 구보다가 했던 이 주장을 이영훈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엎어졌는데 그럼 박정희는 왜 그러면은 한일협정을 만들려고 그랬냐. 미국의 강력한 요구와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 위안부 협의 그것도 미국이 하라고 해서 한 거야. 그 똑같은 겁니다. 당시에 미국이 한미를 묶어가지고 당시에 냉전 상황이니까 북중로 대비하려고 그래서 강력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일협정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대 3억을 받았는데 웃긴 건 뭐냐. 우리는 청구권이라고 못 박자. 근데 일본은 아니다. 청구권 아니다. 독립축하금이다 이거는. 혹은 경제 자립을 위한 원조금이다. 그랬단 말이야. 일본이 더 좋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그래 일본 이거 최근에 한 3, 4년 전에 비밀문서가 해제됐는데 일본은 아직도 이걸 찍찍 그어가지고 못 보이게 하는데 한국이 매달렸다. 청구권을 하자고. 우리는 계속 거절했다. 원조금을 하자고. 이랬단 말이야. 그건 그때 니들 요구대로라면 지금 청구권이 그때 다 소멸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때 청구권이 아니었는데? 자, 1965년 5월 14일 6차 회의 때도 그때도 일본 측에 니시야마 대표가 우리 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경제 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기 있는 건가요? 그런데 마지막에 마지막 회의 때 청구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목에 청구권 달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쪽팔린다는 거였나? 왜 그렇게 원조금 받으면 쪽팔린다고 생각했는가? 박정희는? 그리고 국민 감정도 있고 하니까 이걸 그냥 경제 자립을 위한 원조금 이렇게 들고 가면 안 된다 이거지.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받는 마지막에 넣었어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그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야. 지들이 그때 왜냐면 이건 서류로 다 남아 있으니까 자기들이 청구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와갖고 그때 다 해결했다면 어떻게 모순인 것이죠. 또 하나 여기서 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김대중 대통령도 한일 협상에 찬성했다. 이런 말이 요즘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상당히 현실론자였다. 그래서
일본하고 협상하는 거 찬성. 협상은 찬성. 협상은 찬성. 그러나 강론은 반대. 이거였거든요. 3억 달러 받을 것 같으면 10원 한 장도 받지 마라. 이거였어요. 왜냐면 필리핀이 5억 이상 받았어요. 더 받아라. 더 받아야지. 최소한 김대중 그때 20억 달러를 받아야 된다. 라고 했거든. 그런데 3억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필리핀이 우리보다 일제 지배를 훨씬 덜 받았는데 피해를 훨씬 덜 받았는데도 5억 5천인가 받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아예 받지 말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다. 근데 김대중은 왜 그러면 이렇게 했냐면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걸 알았고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계속 반대하면 야당하고 학생들이 반대했으니까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다. 그걸 막아야 된다. 현실적인 거. 그렇죠. 현실론자니까. 근데 그때 김대중이 이렇게 해가지고 7.18을 몰렸어요. 사건 소리 듣고. 실제로 굉장히 현실주의자인 것이 80년대 그 서울의 봄 때도 학생들 보고 과격 행동은 안 된다. 그럼 바로 또 신군부가 들고 그렇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김대중 대통령을 뭐 내란을 획책했다. 이런 이유로 잡아 넣었으니까 이건 정말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당시 김대중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면 나는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부터 가능성을 야당에 경고했다. 총칼을 앞세워 정권을 잡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속성이 뻔했다. 그런데 야당의 강경파인 윤보선 당수는 반대 데모 선대에서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호언했다. 막상 계엄령이 선포되니까 강경파 의원들은 하나도 안 보였다.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있고 또 한일 국교 정상화는 미국이 구상하고 있던 아시아 정책의 요체였다.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 박 정권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 미국인 것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미국이 나섰기 때문에 이거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일 협상을 찬성한 거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찬성한 게 아닙니다. 그래 결국은 뭐냐면 박정희가 그렇게 해서 계엄령 발동하고 6.3 데모를 진압하고 나서 권력을 굉장히 강화시켰거든. 미국의 힘을 받아서. 그러니까 김대중이 우려했던 게 딱 들어맞았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 차원에서 찬성한 거다. 이건 그냥 내가 지나가는 말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아까 얘기했던 배상 비즈니스. 그 어떻게 배상 비즈니스 했냐. 이토추 상사. 그 다음에 미쓰비시 상사. 그 다음에 일본 공영.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일본으로 맡은 배상금에 그걸 다 빼갔거든. 공사하면서. 그 이토추 상사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토추 상사에 세즈마 류조가 사장이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일본 육사 선배. 그리고 세즈마 류조는 88 올림픽도 전두환한테 코치했어. 하라고? 한국은 이걸 해야 성공한다. 그래 그때 나고야가 무조건 된다 그랬는데 요 세즈마 류조가 존나 도와줘가지고 올림픽 개최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그 세즈마 류조는 미친놈이야 왜? 근데 빼먹을 게 그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토추 상사는 세지마 류조를 앞세웠고 그 다음에 박정희하고 일본 육사 동기 다카하라가 이토추 상사에 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끈이 있었지. 맞네. 그러니까 이토추 상사가 일본 육사의 끈을 가지고 한국 배상 비즈니스를 거의 다 처먹으니까 당연히 다른 경쟁 회사들도 야 찾아봐 그래가지고 미쓰비시 상사에서 그 박정희하고 역시 일본 육사 동기 후나바시를 또 한국에 파견합니다. 잘 찾는데. 잘 찾지 잘 그럼. 찾아. 이렇게 해갖고 다 헤쳐먹었고 나중에 미쓰비시 상사가 김영옥을 찾아가요. 김영옥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한국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김영옥이가 기시 노부스케를 이용해라. 박정희는 기시 노부스케 이야기면 100% 듣는다. 이렇게 해서 다 빼먹어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빼먹어갔냐. 일단 우리 지하철 74년 8월에 개통한 지하철 공사는 당연히 60년대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요때 공사는 우리나라에서 담당하고 기술과 지하철 차량 객차량은 일본에서 담당했다. 미쓰비시, 히타치 이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그래서 지하철 타는 걸 참 좋아했는데 70년대, 80년대 전동차 보면 미쓰비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요. 히타치. 일본 객차량을 그대로 떠갖고 갖고 온 거라니까. 맞아. 미쓰비시가 만들었다. 그 표시가 전동차마다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미쓰비시가 일본 내에서 지하철 공사했을 때 차량 가격이 있잖아요. 한 대당 1,000원이면 한국에는 2,000원에 팔아쳐먹었어. 배로 뻥튀기 팔아쳐먹었다니까. 왜? 여기 이제 1,000원 뻥튀기에서 1,000원 더 이득 벌었잖아요. 요거를 로비로 박정희한테 로비를 쓴 거예요. 비자금을. 비자금. 이걸로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야. 우리는 일본 돈 받아와가지고 다시 일본에 줬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밝혀졌냐면 일본 국회에서 밝혀진 건데 미쓰비시 회장이 250만 달러를 한국 외환은행 지점에 보냈다. 미국에 있는 실토를 합니다. 250만 달러 보냈고 그 중에서 근데 이 250만 달러 누구 계좌였냐면 김성곤이 계좌였습니다. 공화당의 수염난 그거. 요즘 말로 하면 사무총장이 돈 만지는 박정희 돈을 다 만졌던 김성곤 계좌 250만 달러 보냈는데 김성곤이가 이 250만 달러 중에 130만 달러를 다시 일본으로 보냅니다. 왜 보내 그걸 또? 그건 기시노부스키 계좌였어. 그러니까 미쓰비시가 우리한테 뻥튀기 한 250만 달러를 우리한테 보냈고 박정희는 120만 달러를 먹고 130만 달러를 다시 기시한테 준 거야. 이 진짜 이발 진짜 우리나라 국민 세금 지랄한 겁니다 이게. 이건 개새끼가 있어. 그렇지. 3억 달러 받아가지고 원래는 우리 일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은 10%도 안 됐거든. 그거 신문에 그냥 고시한 거야. 언제까지 와서 신청하시라고. 근데 당시에 뭐 텔레비가 있었어, 뭐 인터넷이 있었어. 그러니까 신문을 볼 수 있는 그 엘리트들만 엘리트 친척들만 가갖고 신청하고 1인당 30만 원 받아간 거야. 또 그분들이 강제징용하고 이런 받았던 분들이 엘리트가 적잖아. 없다니까.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돈은 다 이런 식으로 리베이트에 써먹고. 그리고 이병철 회장이 연결돼 있던 그 설탕 뭐야? 사카린 미수 사건. 사카린 미수 사건이 한국 비료공장에 있었잖아요. 이 한국 비료공장 건설할 때도 그 일본 돈으로 졌거든요. 근데 이 한국 비료공사 지을 때도 뻥튀기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똑같은 공장을 러시아에다가 줬는데 러시아에서 받은 금액보다 한국 비료공장에 지을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 처먹었어. 그 돈 역시 돌려가지고 한국 정부에 준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3억 달러를 받아가지고 일본 돈 다 주고 그렇지. 또 부풀려가지고 그렇지. 로비 자금으로 정치 자금으로 또 받고 그렇지. 또 일본은 기시노부스키한테 또 돈 주고 그렇지. 야 진짜 나쁘다.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자가 바로 아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아까 얘기했지만 쌀도 주고 공장도 지어주고 기계도 보내주고 한일 협정이 성사되고 75년도까지 한 10여 년 동안 우리에게 준 돈이 20억 달러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돈이. 그런데 같은 기간 우리에게 받아간 돈 얼마냐? 85억 달러. 뭐야? 4배나 더 많이 받았어. 더 많이 받아갔어? 그러니까 계속 꿀 빨고. 그래서 지금의 아베는 과거 그때 박정희 때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돌아가자는 거지. 그의 딸 시대 박근혜 때는 수비 알고 위안부 합의하자 뭐 하자. 했잖아. 아니 그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 박근혜 그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한 거 아니에요? 그 무상 3억, 유상 5억 해갖고 8억 달러 받은 거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끝나니만 이렇게 주장하는 지금의 한국의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이거 친일파랑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보수 언론에 이걸 알고도 그렇게 호도하는 건지 정말 아니, 몰라서 그런 건지. 건지. 모를 리가 있겠어요. 다 알고 그러는 거지. 제가 10년 전에 김대중 대 김영삼 이 내용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군사 정권이 물러난 지금 옛날의 커넥션들이 없어졌을까? 이제 우리 정부에는 과거의 친일파들이 없을까? 일본 정부에는 친일파들이 없을까? 이렇게 썼다고. 지금 딱 나오잖아. 아직도 있단 말이야. 아직도 일본 돈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했던 애들이 아직 이 친일파 일본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지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본 우익과 우리 보수들이 주장하는 일본이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줬고 그때 우리가 그 3억 달러 받아가지고 경제를 발전시켰던 거 아니냐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들통나잖아. 20억 달러 받고 우리가 85억 달러 돈을 줬다니까. 그래서 김대중이 얘기한 이렇게 일본에 의존하는 무역 경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일본에 의존했기 때문에 저기서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한다, 수출 품목을 없애겠다 하니까 우리가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돈을 받지 말고 사과를 받자 이런 주장들도 있잖아요. 배상을 받지 말고 그러니면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그 주장을 했죠. 아하. 3억 달러 받을 것 같으면 아예 받지 말자. 그 돈 받으니 받지 말고 사과나 받자. 차라리. 그렇지. 사과를 제대로 받자. 제대로 받자. 그리고 돈은 다음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거든.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 그리고 지금 몰라. 지금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 지금도 사과를 받고 돈은 받지 말자. 그런데 일본은 사과하고 뒤집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과가 믿을 게 안 돼. 언제 뒤집어질지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다만 뭐 이런 다 바뀌고 이러잖아. 그리고 근데 배상이라는 것은
어쨌든 배상 금액을 우리가 받으면 그 배상이라는 것 안에 사과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렇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배상 금액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1+1 제의한 거, 이 일본이 수출 규제 하기 전에 그거는 정부는 빠지자. 한국 기업과 정부, 일본 기업 간. 왜냐면 이 지금 당시에 자료를 보면요. 무상 3억 달러 받은 것 중에 포항제철이 10.2%를 갖고 왔어요. 예. 그리고 한국전력이 1.2%를 가져갔고, 그 다음에 유상 2억 달러 중에는 포항제철이 44%를 갖고 갑니다. 건설부가 20.6%, 철도청이 10.6%, 교통부가 4.1%, 그 다음에 대한준설공사가 1.6% 이렇게 갖고 갔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는 소양강댐, 안동댐 이런 거 다 그 돈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그 돈 받아서 큰 회사들은 돈을 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징용공들을 위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 1+1도 거절해버렸거든. 처음엔 그거 하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1+1도 거절했는데, 근데 나는 1+1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 정부가 1+1을 일본에 제의할 때, 우리 피해자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봤나. 근데 지금 피해자들 이야기는 접촉은 했다, 맞다. 근데, 우리하고 합의하진 않았다고 얘기했거든. 우리 변호사 그런 얘기 했죠. 변호사 했죠. 예. 근데 이번에 그 비서실장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뭐, 협의 수준의 이야기는 했다라고 했는데, 거기 좀 발끈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 협의를 만약에 안 했다면은, 이거는 박근혜 때 위안부 합의랑 별 다름 없다. 그때도 피해자들하고 협의 없이 지들끼리 마음대로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진짜 또 전광훈 빤스 목사도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본한테 그러니까 반일 감정 이용한다는 거죠, 정치에. 배상을 하라는 이러느냐. 아니 일본이 사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국가 간 배상은 뭐 그렇다 칩시다.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어요. 전혀. 일본 법원에도 확인해 주고. 일본 법원에도 그렇고 아베가 일본 국회에서 얘기할 때도 살아있다고 얘기했어요. 예.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는 배상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형사에서 벌금 나왔다고 민사 재판했는데 형사에서 다 했는데 씨발 말이 안 되는 뭘 민사까지 하냐 이렇게 화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었잖아요. 예. 그 전에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보장머리를 고쳤겠다 이 말하는 바람에.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오부치 선언 하면서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 이 문서에다 못을 박았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사죄한다는 거 얘기 썼단 말이에요. 그 사죄 맞지? 그렇게 해서 쭉 왔으면 됐겠지. 우리가 요구를 안 했겠지. 근데 꼭 그 뒤에 뒤집잖아. 뒤집었으니까 그럼 우리도 또 요구하는 거지. 그렇지. 자, 일본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일본 편에 서 일본 편에서 일본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의 측면 승부 이동영 사장이 함께해서 좋네요. 450원은 찬 것 같은데? 아니 다 한 것 같아. 아니 500원을 찬 것 이 정도 같아. 끝내. 끝내도 돼. 오늘 충분했어.